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면 밥을 혼자 먹고 잠을 혼자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요? 물어봐 줄 사람이 없다면 그 느낌 아시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딱 혼자 먹을 만큼만 들어있는 그 느낌. 국을 끓이다가 냄비가 너무 크다는 걸 깨달을 때의 그 느낌.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에서 옆을 봤는데 아무도 없을 때의 그 느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느낌을 40년 동안 모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68세. 평생 국어 선생님으로 살았고 아내 먼저 보내고 3년을 혼자 버텼고 그러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시 봄이 찾아온 사람.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자, 시작합니다. 2018년 2월. 강태수 선생님, 당시 65세.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38년을 국어 선생님으로 사셨어요. 교단에 마지막으로 서던 날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38년이면 충분히 했으니까. 홀가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조례가 끝나고 텅 빈 교실에 혼자 서 있는데 칠판을 지우개로 닦다가 손이 멈췄대요. 내일부터 이 칠판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게, 이 분필 냄새를 맡지 않는다는 게,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게, 그게 실감이 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2살짜리 베테랑 선생님이 빈 교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무도 없어서 참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원 영통구의 작은 아파트, 30평대였는데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어요. 아내 김정숙 씨는 태수 씨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평생 전업주부였고 자식 둘을 키우며 남편이 퇴직하면 같이 여행 다니자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주도, 전주 한옥마을, 경주, 순천만. 지도에 빨간 펜으로 가고 싶은 곳을 동그라미 쳐둔 지도책이 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퇴직하기 딱 1년 전 정숙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무 전조도 없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다가 그냥 쓰러지셨대요. 병원에서는 빠르게 발견했으니 다행이라고 했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고 언어 기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태수 씨는 퇴직을 1년 앞당겼어요. 간병을 직접 하겠다고. 1년 동안 태수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재활치료도 데려가고 말 못하는 아내의 눈빛을 읽으며 아내가 손을 꼭 쥐면 고마워라는 뜻이고 2번 깜빡이면 괜찮아라는 뜻이라는 걸 태수 씨는 금방 알아챘습니다. 그렇게 1년, 정숙 씨가 세상을 떠난 건 태수 씨가 퇴직하고 딱 10달 뒤였습니다. 함께 가고 싶다던 그 여행은 한 군데도 가지 못했어요. 장례가 끝나고 태수 씨는 책장에서 그 지도책을 꺼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들. 제주도, 전주, 경주, 순천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덮었어요. 그리고 책장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볼 수도 없었고 그 지도책이 거기 있는 한 정숙 씨도 거기 있는 것 같았으니까 태수 씨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거의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은 편의점 도시락이었고 빨래는 쌓이다가 딸이 오는 날에 몰아서 했고 잠은 새벽 2, 3시가 돼야 겨우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어요. 아들 재영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 은영이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영이가 주말마다 왔어요. 냉장고 채워주고 청소해주고 밥 같이 먹고
태수 씨는 아들이 올 때마다 괜찮은 척 했습니다. 나 괜찮다. 걱정 마라. 그런데 아들이 가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들리는 집. 정숙 씨가 있을 때는 시계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지 않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어요. 태수 씨가 다시 밖을 나가기 시작한 건 아내가 떠나고 거의 1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파트 단지 산책.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복 입고 한 바퀴. 별 의미 없이 그냥 걸었어요. 그러다 단지 옆에 복지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거기 가는 건 아니지.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앞에 현수막이 걸렸어요. 어르신 문화강좌 모집 역사 특강, 사진 교실 하모니카 배우기. 하모니카. 태수 씨가 멈췄습니다. 젊었을 때 하모니카를 좀 불었어요. 대학 다닐 때 MT에서 교사 초임 시절 학생들 앞에서 정숙 씨가 하모니카 소리 좋아했는데 나중에 배우라고 했을 때 바쁘다고 미뤘는데 태수 씨는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하모니카 교실에는 12명이 있었어요. 대부분 60, 70대였고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은 50대 초반의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밝고 쾌활한 분이었어요. 태수 씨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왠지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든 남자 혼자 여기 앉아 있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옆에 한 분이 앉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수 씨가 돌아봤어요. 하얀 머리를 단정하게 정돈하고 연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은 여성분. 눈이 맑았어요. 나이는 비슷해 보였는데 눈빛이 젊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저도 두 번째예요. 지난주에 왔는데 혼자 오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게 오정임 씨였습니다. 당시 66세. 오정임 씨는 인천에서 오래 사셨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하나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신 지 10년이 됐으니까 태수 씨보다 훨씬 오래 혼자셨어요. 처음엔 그냥 복지관 동기 사이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데 하모니카 교실이 끝나고 세 번째 주였나 태수 씨가 곡을 잘못 불었어요. 다 같이 고향의 봄을 연습하는데 태수 씨만 다른 박자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지적했는데 태수 씨가 멈칫했습니다. 옆에서 정임 씨가 조용히 자기 하모니카를 태수 씨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분에서 한 박자 쉬어야 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창피하지 않게 도와준 거잖아요. 수업이 끝나고 태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아까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망신 안 당했어요. 정임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틀렸는걸요. 다 그래요. 그날 둘이 복지관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임 씨는 말을 잘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들을 줄 아는 분이었어요. 태수 씨가 말하면 끝까지 들었고 리액션이 과하지 않았고 엉뚱한 조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셨어요. 태수 씨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8년 동안 선생님 했는데 그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두 사람이 3달쯤 됐을 때 정임 씨가 복지관에 안 나왔습니다. 하모니카 교실에 자리가 비었어요. 태수 씨가 수업 끝나고 문자를 보냈어요. 괜찮으세요? 오늘 안 보여서요. 한참 있다가 답이 왔습니다. 좀 몸이 안 좋아서요. 괜찮아요. 태수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또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태수 씨가 마트에 가다가 국화꽃을 봤어요.
정임 씨가 한 번은 노란 국화꽃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별 생각 없이 샀어요. 그리고 정임 씨 사는 동네 아파트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301동 603호에 전해주실 수 있으세요? 지인인데 몸이 안 좋다고 해서요. 쪽지에는 이렇게 썼어요. 빨리 나으세요. 다음 주 수업 때 봐요. 다음 날 정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꽃 잘 받았어요. 감사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태수 씨는 그날 기분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집에 오면서 슈퍼에 들러 혼자 먹을 고등어를 사왔는데 고등어 굽는 냄새가 좋게 느껴졌어요. 밥을 혼자 먹으면서 오늘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건 아닌데 그냥 꽃 하나 갖다 준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그 기분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정임 씨가 다시 하모니카 교실에 나왔습니다. 전보다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둘이 밖에서 걸었습니다. 정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사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요. 비가 오면 더 심하고. 태수 씨가 물었습니다. 병원은요? 다니고 있어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태수 씨가 옆에서 걷다가 말했어요. 걸어도 괜찮아요? 힘들면 앉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움직이는 게 낫대요. 둘이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임 씨 걷는 속도에 맞춰 태수 씨가 보폭을 줄였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 행동이었는데 정임 씨가 그걸 눈치챘습니다. 속도 맞춰주시는 거예요? 태수 씨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냥요. 정임 씨가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오래간만에 누가 걸음 맞춰준다. 그 말이 태수 씨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태수 씨는 잠을 못 잤어요. 정임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러지? 그러다가 책장 위에 있는 지도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숙 씨가 동그라미 쳐뒀던 그 지도책. 태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제주도의 동그라미. 우리 여기 꼭 가자. 전주 한옥마을의 동그라미. 비빔밥 먹고 싶어. 순천만의 동그라미. 갈대밭 보고 싶어. 태수 씨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정수가 나 지금 이상한 거지?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게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도책을 덮고 다시 책장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3년을 혼자 잘 살았잖아.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67살이잖아. 이제 뭔 나이에.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하모니카 교실. 정임 씨가 태수 씨 옆자리에 앉았어요. 저번에 걸음 맞춰준 거 고마웠어요.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저한테는 별건데요. 그 한마디에 태수 씨가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했어요. 정임 씨, 나 당신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여름이 됐습니다. 태수 씨와 정임 씨는 복지관 밖에서도 자주 만났어요.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도서관도 가고 둘 다 말을 안 했지만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걸. 문제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딸 은영이가 여름 휴가 때 올라왔어요. 며칠 머물렀는데 어느 날 태수 씨 핸드폰에서 정임 씨 문자를 받습니다. 오늘 국밥 드셨어요? 저는 오늘 호박죽 끓였는데 맛있어요. 은영이가 아무 말 안 하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저녁 먹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자주 만나는 분 있어요? 태수 씨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복지관에서 아는 분, 여자분이에요?
침묵. 응. 은영이 표정이 굳었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솔직히 좀 불편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됐는데, 그분도 아빠도 좋은 분일 수 있는데, 그냥 제 마음이 그래요. 태수 씨가 밥을 한 숟가락 뜨다가 내려놨습니다. 나도 알아. 아빠 외로운 거 알아요. 근데 좀 더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면이요. 얼마를 기다리라는 건지. 태수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들 재영이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주말에 올라와서 태수 씨와 단둘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물었어요. 아버지, 그분이랑 진지한 거예요?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다.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다. 재영이가 소주를 한 잔 따랐어요. 아버지한테 이런 말하기 싫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분 재산이나 건강 상태, 자식들은 어때요? 혹시 아버지 재산 보고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태수 씨가 잔을 내려놨습니다. 재영아, 죄송해요. 근데 아버지 순진하신 거 알잖아요. 요즘 황혼 로맨스 사기도 많고 정임 씨는 그런 분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몇 달 만났다고. 태수 씨가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나는 알아. 재영이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알아. 고맙다. 아들이 집에 가고 나서 태수 씨는 베란다에 나가 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수원 하늘. 자식들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가을이 됐어요. 하모니카 교실 마지막 수업이었습니다. 3개월 과정이 끝났어요. 모든 수강생들이 돌아가면서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정임 씨가 말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요. 이 수업 오면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배우는 게 좋다는 걸 다시 알았어요. 그리고 옆에 좋은 분이 생겼고요. 태수 씨를 보지 않았지만 태수 씨는 자기 얘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태수 씨와 정임 씨만 남았습니다. 정임 씨가 하모니카를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수업도 끝났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이제 만날 핑계가 없잖아요. 태수 씨가 잠깐 정임 씨를 봤습니다. 핑계라는 말. 그 말이 용기를 줬어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핑계 없이 만나면 되잖아요. 정임 씨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태수 씨가 68년 평생 처음으로 고백이라는 걸 했어요. 젊은 시절 정숙 씨한테도 고백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으니까. 그런데 68살에 처음으로 정임 씨, 저 정임 씨가 좋아요. 자식들 반대도 있고 제 마음도 복잡하고 아직 정리 안 된 것도 많은데 그래도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정임 씨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한참 태수 씨가 덧붙였습니다. 부담스러우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고 싶었어요. 정임 씨가 하모니카를 든 손을 내려놨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요. 그게 다였어요. 두 마디. 저도요. 그 두 마디가 전부였는데 태수 씨는 그날 집에 가면서 눈물이 났대요.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래 꼭 쥐고 있던 걸 놓은 것 같아서. 그해 겨울 태수 씨가 정임 씨한테 물었습니다. 순천만 가본 적 있어요? 아니요. 갈대밭이 겨울에 제일 예쁘대요. 같이 갈래요? 정임 씨가 잠깐 생각했어요. 1박 2일이요? 태수 씨가 멈췄습니다. 아, 그건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어요. 정임 씨가 웃었어요. 1박 2일도 괜찮아요. 저 이제 눈치 안 봐요.
태수 씨가 그 말에 한참 웃었습니다. 순천만 가기 전날 밤, 태수 씨가 책장에서 지도책을 꺼냈어요. 순천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갈대밭 보고 싶어. 정숙 씨 글씨였습니다. 태수 씨가 그 동그라미를 오래 봤어요. 정수가, 내가 거기 간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기를 바랐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지도책 페이지에 그 눈물 자국 옆에 태수 씨가 작은 글씨로 썼어요. 2022년 12월 드디어 간다. 순천만.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는 겨울 오후,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하늘이 높고 투명했어요. 정임 씨가 말했어요. 여기 진짜 예쁘네요. 태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갈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사각사각.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태수 씨는 눈을 감았다 뜨며 생각했대요. 정수가 나왔어. 늦게 왔지만 왔어. 그리고 옆에 있는 정임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게. 그 여행 이후 두 사람은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식들한테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태수 씨가 아들 재영이한테 말했습니다. 한번 만나볼래? 밥 한 끼 같이 먹자. 재영이가 왔어요. 셋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정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드님,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셨을 거예요. 제가 그 외로움을 다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곁에 있어 드릴게요. 잘 부탁드려요. 재영이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태수 씨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영이는 시간이 더 걸렸어요. 부산에서 올라와서 정임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정임 씨가 은영이한테 말했어요. 따님이 아버지 닮으셨네요. 눈매가. 은영이가 멈칫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버지도 그 눈으로 저 보실 때 참 따뜻하시더라고요. 은영이가 아버지를 봤어요. 태수 씨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가면서 은영이가 태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좋은 분 같아. 잘해. 현재 태수 씨는 70세, 정임 씨는 68세. 두 분은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각자 집이 있고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같이 가는 그 관계가 좋다고 하십니다. 지난 봄에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정숙 씨가 동그라미 쳐뒀던 그 제주도. 태수 씨가 지도책을 가져갔습니다. 제주도 동그라미 옆에 또 썼어요. 2024년 4월 정임이랑. 정임 씨가 그걸 보고 웃었어요. 그 동그라미 누가 쳐놓은 거예요?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먼저 간 사람이요.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인데 이제야 왔어요. 정임 씨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그분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태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나요? 태수 씨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68살에 처음 고백을 한 남자. 지도책 동그라미를 혼자 완성해가는 남자. 하모니카 교실에서 걸음을 맞춰준 남자.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는 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는 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사는 한 봄은 옵니다. 몇 살이든 상관없이. 혹시 지금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오늘 누군가한테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친구도 좋고, 복지관에서 만난 분도 좋고, 아니면
오래 연락 못한 자식한테라도 우리 조금만 더 용감해집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